언제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학원, 어떤 방법으로 재수를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원이라 넌 재수 왜 했니? 저는 의대에 가고 싶어서 휴학 반수를 결심을 했는데요. 고3 때 이제 의대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새로 생겼고 현역 때는 이제 생기부에 맞춰 가다 보니까 서울대, 공대, 직윤에 합격하게 되었고 의대에 가고 싶다는 꿈이 아직 남아있어서 반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의 TMI를 하면 원래는 학교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수시러였어요. 그래서 현역 때 6개 학종을 썼고 6군데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경희대 의대를 예비 번호 1번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7학번이 될 뻔했죠. 거의 다 왔는데 떨어졌죠. 모든 발표가 나오고 1월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수시에만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정시에 오로지 힘을 쏟아붓는다면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현역 때 정시 성적이 의대를 살짝 못 가는, 못 미치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때 현역 때는 결국 나군의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던 게 원광대, 치대였는데 거기를 합격하고 등록금을 내놓고 반수하는 거를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배수진을 쳐라, 등록을 하지 마라, 충분히 이번에 공부하면 높은 성적이 무조건 나온다, 정시로도 라고 했고 저는 한번 의대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반수를 했죠. 고3 때 수능 성적이 의대를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못 본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 재수를 했을 때 이 성적도 안 나오면은 되게 슬플 것 같다, 보험일 하나 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등록해서 한 학기를 다니는 것으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7월부터 반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의대를 갈 거라는 확신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볼 때까지 못 보면은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안정감이 들었고 제가 6평, 9평을 정말 잘 봤었어요. 현역 때 서울권에 있는 의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 성적을 받았었는데 아쉽게 그 수능 때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재수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가지고 지금 수능 또 봐서 6평, 9평 때 맞던 성적을 받을 거란 보장이 없고 빚을 져서라도 유학을 보내든지 다른 길을 찾아볼 테니까 의대는 그냥 포기하고 네가 지금 붙을 수 있는 학과를 입학해서 다른 루트를 찾아보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전 정말 의대가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울고불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애원을 해서 부모님이랑 결정한 게 되도록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1월 달에 강대 조기 선발반도 들어가고 뒤에 여지를 두지 말자. 여지를 두면은 괜히 나태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상향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가나다군 다 떨어지고 결국 재수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어떻게 말하면 좀 안 되는 거지만 솔직해지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었거든요. 의대를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없었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설득을 못해서 고민이신 분은 본인이 정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모님한테서는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믿을 건 어차피 저희들 뿐이거든요. 저는 재종반, 권일이는 독재인데 저는 재종반을 일단 다니기로 부모님과 상의를 한 상태에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독재를 처음엔 고려를 했어요. 하지만 독재는 1년 내내 나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얘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같이 열심히 해야지 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없고 심리적인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독재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12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한 10시간 정도 자습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재수종합반을 찾게 돼서 거기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재수종합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야간반이어가지고 4시까지 자습을 하고 4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자습하고 독재는 제 자신이 너무 나태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기숙학원은 너무 비싸서 재수종합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학원 설명하려고 나왔어요. 기숙학원 설명하려고 나왔어요. 제가 막 저희 할 일 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기숙학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일단 여자 있으면은 공부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남자만 들어갔거든요. 장점은 자기 관리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해주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또 그 시간표대로 해주거든요. 시간표대로 생활 잘하고 자습할 때가 되게 많아요. 수업보다는 자습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습할 때 자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저희 학원은 인강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3시간인가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시간 관리 제가 잘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는 또 한 달에 3박 4일 정도 휴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나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게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갔는데 휴가 때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그룹이라고 약간 가해처럼 선생님 한 분에 학생 한 3-4명이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전 그걸 다 했는데 그게 한 달에 30만 원이었거든요. 또 학원비가 한 달에 270이었는데 학원비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독서실에서 독학 재수를 했는데 현역 때도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 인강 정도만 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짜준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짜서 공부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몇 달 동안 이제 같은 공부, 어찌 보면은 배웠던 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공부인데 거기서 많이 고독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이건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학 재수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내 공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장점으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부 스케줄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학 문제가 잘 풀리는 날에는 뭐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화학 문제 이런 거를 좀 희생해서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피곤하거나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낮잠을 자면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독재학원이나 아니면 재수종합반, 기숙학원 이런 데서는 낮잠을 못 자게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독학 재수를 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저는 독서실에서 독학 재수를 했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이제 독서실에 다녔는데요. 8개월 독서실 비용이 56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진짜 부모님께 효도했죠. 네 번째로는 계획대로만 실행한다면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효율을 최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게 되어서 이제 과목별 밸런스가 좀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잠 자거나 아니면 웹툰을 보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런 거에 흔들릴 뻔하고 실제로 흔들리기도 했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요. 아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고독을 이겨낼 자만이 이제 독학 재수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본인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짠 계획대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강남의 대치동 그런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혹은 몇 회분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하니까 되게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중에서 나온 문제집 혹은 독학서, 모의고사 아니면은 기출문제, EBS 수없이 반복하면서 정말 문제들을 소화시키고 체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수험생 카페 같은 데 올라오는 무료 배포 모의고사나 자료 혹은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유용하게 참고를 했습니다. 저는 자기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시간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제 매주마다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시간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휴식하는, 다시 말해서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날로 지정해서 그 일주일 사이클을 이제 매주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느슨해지거나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럴 때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다시 의지를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시험 현장에서 수학 30번을 내가 풀어내는 모습, 아니면은 수능 성적표에서 이제 만점 수능 성적표를 받는 그런 모습, 혹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잡았고요. 끝으로 저는 독학 재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요. 우선 독학 재수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2-3주 정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은 그분에게는 독학 재수를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은 독학 재수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요. 호기롭게 독학 재수를 시작했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학원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도 독학 재수와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긴 여정이고 또 고독을 못 견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재수 유형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저희한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